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들매곡간입니다. 여기가 원래 지금도 풀이 많은데 여기가 완전 풀밭이었습니다. 그냥 직장 안에 있는 조그만한 동산 같은, 야산이라기보다 조그만한 동산인데요, 짜투리 땅인데 완전 풀밭이었어요. 이런 풀밭을 처음에는 제가 풀을 좀 알뜰히 좀 뽑았었어요. 그래서 요런 이제 경계를 만드느라고 저 위에서부터 뭐 까마귀 밤나무, 개나리는 포트에 있는 걸 갖다 심었는데 이 개나리도 무늬종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일종 일송만 있는 미선나무입니다. 아주 어린 거, 삽목한 것을 갖다가 기르는데요, 두부로 기르는데 번식이 상당히 잘 됩니다. 마디가 땅에 내려앉으면 거기에서 또 뿌리가 내리기도 하고요, 삽목도 되고 씨앗도 번식이 잘 됩니다. 자, 이렇게 경계를 하면서 저쪽으로, 여기는 이제 사람 다니는 길이라서 이렇게 내놓고요, 이쪽에도 야생아들이 좀 들어있는데 아직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벌개동굴 아주 고소하고 아주 향이, 들깻잎 같은 향이 나는데 그렇게 억센 맛도 아니고 아주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나는 그런 나물입니다. 이 동굴로 벗어 나가기 때문에 얘도 번식이 상당히 잘 되고요. 나물인데 못 먹는 피나물도 있습니다. 줄기를 꺾으면 붉은색 액체가 나온다고 해서 피나물이라고 부르고요. 남쪽에는 비슷하게 생긴 매미꽃이 있습니다.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요런 피나물이나 매미꽃이 참나물 나는 곳에 근처에 많이 나거든요. 서식 환경이 비슷하기 때문에 참나물 채취할 때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씨앗으로 번식돼 갖고 자라고 있는 미나리싹, 영화자고요. 여기 보시면 제가 헛개나무를 잘라서 여기다가 이렇게 던져 놓은 이유가, 여기 보시면 막 파헤쳐진 자국 있죠. 고양이가 와서, 여기 군데군데 고양이가 와서 여기다 배설해 놓고 자기 화장실을 만들고 있어서 못 오게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여기도 보시면 제가 엄나무 자른 거 막 갖다 놨어요. 이렇게 안 하면 와서 온 사방 막 헤집고 다닙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울릉도에서 많이 자생하는 섬바디 나물입니다. 섬바디, 바디나물 중에 섬에서 자란다 해서 섬바디고요. 저는 뭐 특별한 맛이 있는 것 같지 않고, 이게 무늬종이어서 키우고 있었는데 무늬는 사라지고 지금 이제 이렇게 튼실하게 나물로서 성장하고 있고요. 요 국화가식물 터리풀입니다. 무늬가 화려하게 보일 거예요. 지금 이 상태에서도 무늬가 보일 거예요. 성장하면서 엄청나게 화려하게 무늬가 발생을 합니다. 이것도 터리풀이고요. 근데 요거는 좀 무늬가 화려함이 좀 덜합니다. 이 꽃이 폈을 때 옛날 우리가 집에 먼지 터는 털이개 있죠. 먼지 터는 털이개 하고 비슷하게 꽃이 핀다고 해서 터리풀이라고 부릅니다. 지역에 따라서 뭐 지장나물이라고도 부르고 이밤나물이라고도 부르고 지장보살이라고도 부르는, 오래전서부터 먹을 것이 없을 때 뿌리와 함께 채취해서 죽도 끓여 먹고 나물로도 먹고 하던 풀솜대입니다. 풀솜대, 아주 맛있는 단나물에 속합니다. 그리고 산마늘이죠.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나물 하면 아주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곰치, 명이나물 이렇게 떠오르는데, 명이나물이 정명이 아니고 울릉 산마늘이 정명이고요. 울릉도 지방 사람들이 그 조선시대 때 울릉도에 이주하느라고 이주시켰는데 본토에서 먹을 거 제대로 안 주고 그랬을 때 살아남으려고 이 명이나물, 이 울릉 산마늘을 채취해서 먹고 목숨을 연명했다고 해서 명이나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산마늘이라 그러면 모르는 분들이 있는데 명이나물이라 그러면 아 하고 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울릉 산마늘이 있고 내륙에서 자라는 산마늘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곰치입니다. 곰치가 아니고, 곰치는 저기 동해안 지방에서 잡히는 못생긴 생선의 이름이고요. 이거는 곰치. 제가 발음이 좀 어눌해 갖고 자꾸 헷갈리는 분이 있는데, 취나물 할 때 곰치입니다. 무늬 들어간 거 보이시죠? 상당히 비싼 몸값을 자랑하는 그런 나물 중에 하나고요. 여기 벌개 덩굴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요거 한 무더기하고 저거 한 무더기, 이게 원래 한 촉이었거든요. 한 촉씩 무늬종을 갖다가 심어 놓은 거예요. 무늬종을 심어 놨는데, 이게 한 10여 년 전에는 무늬종 한 촉이 무늬가 좀 이쁘지 않게 들어간 것은 한 10만원 정도에서 아주 무늬가 잘 들어가고 한 거는 몇십만원까지 나가던 고가의 나물이었습니다. 하나 갖다가 심어 놨는데, 이제는 무늬종 찾는 사람들도 많지 않고 지금 떨어져서 나물밭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온 사방 떨어져서, 저기에도 보면 좀 진한 초록색을 보이는 것은 거의가 산마늘입니다. 여기저기 막 번져 나가고 있고요. 요거는 금낭화입니다. 금낭화. 며느치라고 부르죠. 며느취라고 부르죠. 취나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근데 며느취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묵나물로 사용을 많이 합니다. 생으로는 데쳐 갖고 바로 드시는 거는 많이 하시지 않고, 저 강원도 물기가 흐르는 골짜기에 가면 어마어마하게 군락을 이루거든요. 산개불 주머니하고 있는 곳에는 가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채취해서 딱 한 뼘 정도 됐을 때 채취해서 삶아놨다가 묵나물로 만들어 먹습니다. 이런 현오색과 양귀비과 식물들, 이런 식물들이 좀 독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안 드시고 삶아서 데쳐놨다 묵나물로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묵나물 하는 게 취나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며느취라고 부르는데, 금낭화가 정명이죠. 꽃이 여고생들이 이렇게 댕기머리, 갈래머리라 그러나요? 딱 여고생들 갈래머리 한 모습을 하고 있는 꽃이 상당히 예뻐요. 그리고 여기 피나물도 꼭 주의하셔야 되는, 제가 이제 놀이터 소개하느라고 그냥 이런 나물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지, 현장에 나가서 계곡에 가서 나물들 하나하나 올해부터는 진짜 천천히 한참을 보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가 안 되면 한 종류를 가지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해하시기 쉽게 다양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멸가치예요. 국화과의 멸가치인데, 예전에는 겉들도 보지도 않았습니다. 묵나물 하기 좋고 양이 많아서 그런 용도로 나물로 사용을 했는데요. 잎이 넓어요. 넓고 여기 잎 자루에 보면 여기 날개가 달려 있어요. 날개가 달려 있는데, 비슷한 식물로 안전부채라고 있습니다. 안전부채는 여기 잎자루에 날개가 없고, 이 뒷면을 보시면 이렇게 흰빛이 안 돌아요. 안전부채는. 요거는 흰빛이 돌죠. 요거는 이제 멸가치고, 안전부채는 먹을 수 없는 독초입니다. 그런 거 이제 구분하시면 되고, 이 멸가치는 최근에 이 피부에 상당히 좋은 물질이 발견됐다고 해서 특허도 신청되어 있는 그런 기능성 나물입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많고 저지대에서도 많이 보이고요. 경기 가평, 남양주, 양주 이쪽 양평, 강원도에서도 많이 보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나물이 필요하신 분은 보시고 채취해서 묵나물 하시면 상당히 좋은 멸가치입니다. 요거는 당비이고요. 풀솜대. 요거는 곰취죠. 곰취. 풀솜대. 풀솜대는 한두 촉만 있으면 뿌리 번식이 되기 때문에, 둥글레 뿌리 보신 분 있을 거예요. 번식이 상당히 잘 되기 때문에 번식하기 유리합니다. 한두 촉만 있으면.
무늬종이에요. 무늬종을 갖다 놨는데 무늬 들은 것은 몇 개 안 보이고 전부 다 일반 초록이로 변해서 나물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투구꽃입니다. 투구꽃 무늬가 들었죠. 그래서 제가 하나 키우고 또 이제 참나물 같은 거 비교하려고 이제 하나씩 키우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이제 참나물이 있는데 여기는 제가 뭐 씨앗도 뿌리고 이제 큰 거 모종도 심고 해서 이렇게 가꾸고 있지만 실제로 계곡에 가시면 참나물보다 이 투구꽃이 먼저 올라와요. 투구꽃이나 진범 같은 독초가 먼저 올라오기 때문에 그리고 꼭 참나물 자생하는 곳에 이런 독초들이 같이 자생합니다. 비슷하게 잎 갈라짐이 비슷한 뭐 투구꽃이라던가 외미나리아 제비, 독수초 이런 것들이 같이 올라오기 때문에 나물 종류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나물 종류가 훨씬 많은데 독초는 몇 가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치명적인 유독식물 몇 가지만 알고 계시면 우리가 나물 공부하시고 나물 먹었다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그런 이제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유독식물이라고 알려진 치명적인 독초라고 알려져 있는 게 한 10가지에서 15가지 몇 가지 안 됩니다. 그런 것만 주의하시면 우리가 건강한 노후생활 즐기시는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이것은 노란 꽃이 피는 십자가의 노란 장대입니다. 노란 장대이고요. 좀 성장하고 나서 꽃이 핀 거 보여드릴게요. 잎의 모양이 박쥐를 닮았다고 해서 박쥐나물로 부릅니다. 국화과 박쥐나물 속입니다. 박쥐나물 속에 병풍쌈이 또 박쥐나물 속이고요. 근데 병풍쌈은 생으로도 먹을 수가 있는데 박쥐나물은 생으로 드시면 안 됩니다. 꼭 데치신 다음에 드셔야 됩니다. 무늬종을 하나 갖다 놨더니 무늬는 없어지고 이렇게 독초가 돼서 번지고 있습니다. 피나물이고요. 이거는 박쥐나물. 이 잎이 펼쳐진 모습이 박쥐의 모습을 닮았다고 해요. 요건 이제 참나리 백합이죠. 뿌리를 백합이라고 해서 예전에는 다 뿌리를 캐서 간장에 졸여 먹기도 하고 녹말을 추출해서 구황식물로 녹말 추출해서 뭐 전도 부쳐 먹고 죽도 끓여 먹고 했겠죠. 그런 구황식물의 하나입니다. 이 줄기 그렇게 싹이 나왔을 때 먹을 수 있을까? 드셔보신 분이 있나요? 제가 궁금해 갖고 먹어봤잖아요. 다들 못 먹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먹을 수 있어요. 제가 먹었는데 지금 영상 촬영하고 있는 거 보면 뭐 독은 없다는 게 확인됐죠. 많이 먹었어요. 심지어. 근데 저는 쓴맛 나는 거 좀 좋아하거든요. 쓴맛 나는 거 좋아해서 오기로 먹어봤어요. 죽는지 안 죽는지, 탈이 나는지. 멀쩡하잖아요. 그러니까 드실 수는 있는데 단 쓴맛 좋아하시는 분만 드시고 쓴 거 싫어하시는 분은 이 쓴맛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안 드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도 혹시 맛있으니까 너 혼자 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절대로 아닙니다. 한번 궁금하시면 생으로는 드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도 코리친이 조금 들어 있습니다. 데친 후에 한번 드셔보십시오. 뭐 초장을 찍어 드시든지 아니면 양념 들기름에다가 무쳐 드시든지 해보세요. 쓴맛 상상을 초월합니다. 드실 수는 있는데 쓴맛이 강하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병풍쌈들이 이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씨앗으로 번식시킨 거 옮겨 심은 건데 요쪽 밑에 쪽에는 제가 지금 한 2, 3년째 계속 어린 개체들을 옮겨 심고 있어요. 큰 것도 있는데 어린 개체들 막 굉장히 이쁘게 올라오고 있죠. 전부 다 병풍쌈입니다. 제가 이제 여기 들어가면 겨울에 얘네들이 싹이 트기 전에는 막 들어갔잖아요. 밟아도 상관없어요. 근데 지금은 들어가면 싹이 올라왔을 때 들어가면 부러지거든요. 그럼 회복이 불가능해요. 저기 보면 큰 것들인데 초록초록 올라오고 있죠. 저 위에는 벌써 잎이 펼쳐졌고요. 뭐 곰치도 있고 저 위에는 당귀싹들도 올라오고 저기 마늘도 보이고 산마늘도 보이고요.
이거는 엄나무인데 얘도 무늬종이에요. 무늬종이라서 취목 들라고 이렇게 화분 중간에다가 높이 뛰기 하는 거 보이시죠? 이 털이 숭숭숭숭 나서 이거 먹을 수 있는 식물일까 독초 아닐까 처음 보시는 분은 그렇게 생각하셔요. 보면 털이 굉장히 많죠. 털이 많으니까 생으로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은 많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생으로도 맛있고요. 고기 드실 때, 고기 구워 드실 때 한번 싸서 드셔보세요. 오죽했으면 임금님 수라상에 올랐을까요? 향이 굉장히 좋은 나물입니다. 그리고 이게 높은 산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에 골짜기에 습기가 조금 있는 곳, 뭐 바디나물 있는 곳, 이런 곳 가시면 뭐 지역에 따라 활성도가 차이가 있겠지만 혼자서 드실 만큼 채취할 그런 양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인에서도 제가 골짜기마다 자생하는 거 다 확인했거든요.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들도 영상 보시고 야 우리 동네 골짜기에도 어수리가 있습니다, 영화자가 있습니다, 막 이렇게 문자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럴 때 저도 기분이 굉장히 좋겠죠. 곰치, 자 곰치들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곰치가 씨앗이 잘 안 생겨요. 그래서 이거 곰치 씨앗 한번 나눠주고 싶은데 씨앗이 잘 안 생기는데, 이 곰치는 워낙에 국민적인 사랑을 많이 받고 화분에서도 잘 자라고 텃밭에서도 잘 자라고 모종 파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뭐 심혈을 기울이지 않아도 다들 챙겨서 기르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참반디하고 붉은 참반디가 있거든요. 붉은 참반디는 여기 입장 사이에 여기 요 복판에 잎이 다섯 잎으로 갈라졌잖아요. 요 복판에 붉은 자주색 반점이 보이는데 참반디는 그게 없어요. 그리고 붉은 참반디는 꽃도 자주색으로 핍니다. 그래서 붉은 참반디라고 부르고, 요거는 참반디예요. 애기 참반디가 또 있는데 그거는 이쪽에서는 못 본 것 같아요. 아래쪽에 내려가야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생으로 먹을 수 있는 나물 중에 하나인 서덜치입니다. 서덜치. 이제 삐죽삐죽 올라오고 있고요. 자, 여기는 병풍쌈들이 올라오니까 이쪽으로는 안 들어가고요. 요거 참치가 아니고 회 먹는 참치가 아니고 참치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애기똥풀이에요. 애기똥풀은 꽃이 생기기 전에 빨리 없애야 돼요. 안 그러면 씨앗 번식이 엄청나게 잘 되는 그런 식물 중에 하나가 애기똥풀입니다. 여기 이제 박쥐나물들, 그럼 무늬 상당히 이쁘죠. 이것도 엄청난 고가의 나물입니다. 이 박쥐나물 무늬종 갖고 있는 사람 전국에 몇 명 안 됩니다. 5손가락 안에 꼽혀요. 요거는 이제 서덜치라고 말씀드렸고요. 아, 여기 있네. 보시면 잎자루 여기 끝에 여기 만나는 부분, 잎하고 갈라지는 부분에 자주색 반점 보이죠? 이거 여기 꽃망울도 생겼네. 요런 식으로 붉은 참반디는 자주색 꽃이 핍니다. 참반디는 흰색 꽃이 피고요. 그런 게 이제 다르니까 잘 보시고, 비슷한 것 중에 진범이 비슷해요. 그래서 초보자들은 모르면 주변에 뭐 나물 전문가라고 생각되는 분한테 꼭 확인하신 후에 하나씩 급하지 않으니까 배우면서 나물 생활 하시면 좋겠습니다. 당기 요건 한 2년생 3년생 정도 되겠죠. 요거는 작년에 떨어졌던 씨앗 같고요. 자, 여기 보세요. 요것도 씨앗이 작년에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톱날처럼 생겼죠. 잎이 상당히 톱날처럼 결각이 많죠. 요것도 서덜치인데 빗살 서덜치라는 우리나라 특산 식물입니다. 특산 식물이고요. 풀솜대 곳곳에 올라오고, 요거 뭔지 아세요? 고사리처럼 올라오는 거. 여기 전부 다 있네. 작년에 이제 요 싹대들입니다. 이거는 제가 여기 인위적으로 심은 게 아니고요. 이 경기도 용인 지역에 야산 곳곳에 이 식물 많습니다.
예전에 엄청 났다는데 지금은 소문이 나서 막 이제 채취해서 술도 담그시고 약도 하시고 그래서 없는데 삼지구엽초입니다. 꽃이 상당히 이뻐요. 꽃 피면 제가 한번 더 소개시켜 드릴 테고요. 그런 약초라고 있는 것들 모든 사람들한테 다 맞는 건 아닐 거예요. 누구는 맞는데 누구한테는 안 맞고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참조하시면 좋겠고요. 여기는 이제 울릉도 명이는 울릉도 산마늘은 잎이 넓잖아요. 잎이 넓고 강원도 산마늘은 잎이 좀 상대적으로 좁습니다. 그 옆에 뭐 누리끼리한 거 하나 있죠. 저거는 일본에서 건너온 건데 무늬종이라고 건너왔습니다. 저것도 산마늘이고요. 보시면 여기 있는 것들이 잎이 좀 좁잖아요. 성장 속도도 느리고 요거는 좀 커 보이죠. 요거는 울릉도산이고 요거는 내륙산입니다. 내륙에서 자라는 그런 산마늘을 제가 한번 키우고 싶어 갖고 종군으로 한 50주 정도 산 것 같은데 성장이 굉장히 느려요. 성장도 느리고 뭐 그렇게 빨리 크지를 않습니다. 요거는 두루미꽃이라는 나물이에요. 이제 야생화도 되고 나물도 되고, 요거 나물로 먹는다는 거 아는 사람 얼마 없을 거예요. 요거는 울릉도 쪽에서 자라는 큰 두루미 꽃이고요. 내륙에는 전부 다 두루미 꽃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요거 흰 노르기. 요것도 보시면 이쪽 좌측에 거는 줄기가 좀 탁한데 이쪽에 아래쪽에 거는 초록이죠. 전부. 요거는 흰색 꽃이 피는 벌개덩굴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 벼룩나물 되게 싫어했어요. 여기에 막 엄청나게 번식을 해갖고 보이는 쪽쪽 커지기 전에 막 뽑아내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 놔둬요. 놔두고 뭐 개망초 같이 좀 성장해갖고 씨앗 많이 퍼뜨리는 거 그냥 키웠다가 나물 할 때 되면 좀 잘라서 먹고 중간에 자르잖아요. 그러면 또 옆에 가지를 칩니다. 그러면 이제 꽃이 피기 전에 싹둑 잘라버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제거하고 있고요. 여기 쇠무릎, 우슬이라고 부르는 쇠무릎지기도 그냥 놔둡니다. 옷에 막 달라붙고 거추장스럽지만 나중에 뭐 영상도 촬영하고 하니까 그냥 놔두고, 저같이 게으른 사람들한테는 이런 식으로 키우는 게 아주 적당한 것 같아요. 나물 향도 진해지고 손도 덜 가고. 저쪽에 자주색 꽃이 피는 거는 미치광이 풀입니다. 미치광이 풀인데 요게 경기도 지방하고 경기도 중북부 지방하고 강원도 쪽, 경상북도 쪽 이 계곡에 가면 가장 일찍 올라오는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단계지치라는 나물이 있는데 비슷하다고 뜯어먹고 중독사고가 일어나는데 굉장히 맹독성이에요. 나중에 제가 따로 설명드리고 또 설명한 거 있을 거예요. 제 들매곡간 그 검색창에다가 미치광이 풀이라고 검색하시면 제가 허접한 영상 만들어 놓은 거 하나 있을 거예요. 참고하시고요. 요거는 쥐오준 풀입니다. 쥐오준 풀은 유럽에서 이거 신경을 안정시키는 진정제나 우울증 약으로 여기에서 이제 물질을 추출해 갖고 많이 시판되고 있는 그런 기능성 나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뭐 나물로 드시는데 약간의 유독 성분이 있기 때문에 생으로 드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데친 후에 이제 조리를 하셔야 되는 그런 나물 중에 하나입니다. 꽃이 분홍색이라 그래야 되나? 하여간 그런 꽃이 피는데 상당히 이뻐요. 동글동글하게 펴가지고 강원도에서는 중댕가리 나물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근데 정명을 불러야죠. 쥐오준 풀입니다. 그리고 가시오갈피 순이 이제 막 이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가시오갈피고 얘는 일반 오갈피고요. 같이 섞여 갖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 20, 30평 정도 되는 이런 공간에 제가
뭐 야생화도 키우고 나물도 키우고 저 혼자만 보려고 이렇게 키우고 가꾸던 것인데, 제가 이제 유튜브도 하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시청각 교육도 시켜드리고 여기에서 나는 씨앗들 나눔도 해드리고, 뭐 더러는 뭐 모종이라고 생각되는 거, 종군 이런 것도 많지는 않지만 나눔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계속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요거는 금낭화 중에 흰색 꽃이 피는 거예요. 이렇게 초록색이 다 보이죠? 이건 이제 흰 금낭화입니다. 그리고 제가 화분에다 가둬놓고 저쪽 한복판에 있으면 누가 나물인 줄 알고 뜯어갈까봐 이렇게 한쪽으로 빼버렸어요. 화분에다가. 이건 지리강활인데 이제 계단기라고 부르죠. 근데 계단기라고 부르는 게 바디나물도 계단기라고 부르고 구리대도 계단기라고 부르거든요. 강원도 일부 지역, 경상북도 봉화, 뭐 이쪽 영양 이런 데서는 참단기가 아니면 다 계단기라고 불러요. 비슷한 사냥과 식물들을. 근데 요거 이제 지리강활도 그 중에 하나죠. 일부 지역에서는 이거 먹는 데도 있어요. 생으로 안 되고 데쳐서 묵나물로 해갖고 드신 적이 있어요. 이거 몇 번에 걸쳐서 방송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먹고 죽지 않아요. 그 동네 분들은 아주 오래전서부터 드셨다니까. 뭐 특별한 조리 방법이 또 따로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방송에서 먹어도 된다고 했는데 우리도 먹어보자. 문제는 뭐냐 하면요, 이 사냥과 식물들, 당귀나 뭐 참나물, 구리대 이런 거 다 생으로 먹을 수가 있잖아요. 이거 먹을 수가 있다 그러던데, 그러니까 조리 방법을 그 영상을 끝까지 안 보고 조리 방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고 생으로 드시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대표적인 게 동이나물도 그렇고요. 예전에는 동이나물도 다 드셨거든요. 보릿고개 시절 때 춘군기에 먹을 게 없으니까 다 데쳐가지고 이 독성 물질들을 다 우려내고 구황식물도 다 드시던 거예요. 근데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생으로 드시면 안 되는데, 사냥과 식물들, 곰치 닮은 것들은 다 생으로 먹어도 되겠구나. 쌈 싸갖고 드시면 난리 나는 거예요. 응급실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독이 있는 것들은 먹을 수가 있지만, 조리를 잘하면 먹을 수가 있지만 가급적 먹는다고 방송을 안 하는 것입니다. 요것도 제가 자세하게 비교 설명해 놓은 그런 영상이 있을 거예요. 한번 참조하시면 좋겠고요. 올해는 좀 성장한 후에 또 영상 하나 만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놀이터에 이러한 독초들도 있고 맛있는 나물들도 있고 이쁜 야생화들도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제가 여기를 더 아주 빼곡하게 채우고 싶고 더 이쁜 것들로 가꾸고 싶고 하지만 제 땅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 비워줘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현상 유지하는 정도로 만족하고 있는데, 식물들이라는 것이 그냥 씨앗이 맺히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것이 이제 고민스럽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들매곡간이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매곡간입니다.